어제 밤 미국 증시는 실적보다 정책 한 줄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쁜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워지는 순간이거든요. 2026년 1월 20일장은 딱 그랬습니다. 유럽을 겨냥한 관세 이슈와 외교 갈등이 동시에 부각됐고 여기에 장기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위험 자산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몸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책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이 겹치며 전면적인 리스크오프가 나온 날입니다. 이제부터 숫자와 구조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은 약 2.1% 하락했고 다우는 약 1.8%, 나스닥은 약 2.4% 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흔한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제의 체감은 달랐습니다. 특정 업종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동시에 눌렸고 장중 반등 시도도 힘이 약했습니다. 이런 날은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 분석보다 먼저 포지션을 줄이려는 심리가 앞서기 때문에 좋은 실적 뉴스가 있어도 매수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모드 자체가 방어 모드로 전환된 장이었습니다. 관세는 그냥 무역 뉴스가 아닙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수입하는 부품과 소재의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다 전가하기 어려우면 마진이 깎입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즉, 비용과 수요를 동시에 건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관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가 내려갈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유럽 관련 이슈가 동시에 커지며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 더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가격에 사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먼저 내려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주가의 할인율을 올립니다.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더 큰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 보상이 바로 더 낮은 주가로 나타납니다. 어제 장은 그 메커니즘이 전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언제, 어떤 품목에, 어떤 강도로 적용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은 최악과 차악을 동시에 가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기보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안전마진이 갑자기 커졌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한 번에 크게 흔들렸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많이 얽힌 업종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금리도 동시에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의 할인율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로 당겨 평가할 때 더 크게 할인하게 됩니다. 특히 성장주는 먼 미래의 이익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정책 리스크가 커지는 타이밍에 금리까지 오르면 주식이 받는 압력은 2배로 커집니다. 한쪽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위험 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제 장의 급락은 바로 이 조합의 결과였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더 크게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주는 성장 기대가 큰 만큼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금리 상승에 취약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는 지수 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또 관세 이슈는 단순히 소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와 전자기기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비중이 큰, 그리고 변동성이 큰 쪽에서 리스크를 줄입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주도했고 시장은 성장주에서 방어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빅스가 상승한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는 뜻을 넘어 옵션 시장에서 해지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이 더 커질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뉴스 하나하나가 가격에 과장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발언도 크게 흔들고 지표 하나도 방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이후에는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쉽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잦아드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진정되는 첫 신호는 보통 빅스가 꺾이거나 장중 변동폭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제 장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자금의 이동입니다.
위험 자산이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금 같은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되고 반대로 변동성이 큰 자산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런 국면에서는 위험 자산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산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자금 흐름이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어제의 흐름은 한 문장으로 위험을 줄이고 현금성과 방어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며칠 더 이어지면 주식시장도 반등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런 날에는 약한 고리가 더 크게 맞습니다. 펀더멘털이 모호하거나 실적 발표에서 애매한 메시지가 나오거나 업황 가시성이 낮은 기업은 시장 평균보다 더 과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3M처럼 산업재 성격을 가진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세 이슈가 커지면 원가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여기에 시장 변동성까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가 평소보다 더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시장이 불확실한 국면에서 위험 노출을 줄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급락 종목을 볼 때 기업 이슈인지 시장 이슈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세 이슈가 말해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속도입니다. 품목, 이외, 시행 강도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추가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안정되는지입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성장주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이 원가와 수요에 대해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업종은 관세 관련 코멘트가 실적 전망을 바꾸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어제의 급락이 일시적 충격인지 추세적인 조정의 시작인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